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재보험금 산정 관련된 문제가 과연 그동안 어떻게 출제되었는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재보험금 산정하는데 문제는 특별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급 사유가 어떤 건지, 지급 품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보험금 산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정도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 하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회 때는 1과목에 단답형 5점 배점이 됐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 7회 때는 도리어 단답형 문제가 우리가 약수령, 기술형 그런 문제가 한 문제가 덜 나온 거예요. 네 문제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단답형 키워드를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도 이것을 무조건 놓고 너무 막 그냥 이런 쪽에만 모든 것을 투입해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된다.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이 정도만 공부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풀 수 있도록 출제되니까 우리는 계산형 문제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바로 이런 것도 바로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5점짜리로 배점됐지만 계산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뭐죠? 예, 계산형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됐죠. 5점 배점으로.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다 뭡니까? 필요한 조건으로 다 주고 있어요. 그 조건을 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면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이었다. 자기부담비를 20%로 마늘 상품에 가입했어요. 당연히 10월 31일까지 이제 보장하는 제죠. 지금은 이제 보장하는 제로 다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보장하는 제로 인해 마늘이 시바라당 27,000주 출연돼서 33,000주로 재파종을 했을 때 보험금을 구하세요. 그럼 너무 쉽잖아요. 예. 그러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예, 표준 출연 피해율. 예, 지금은 표준 피해율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뭐 표준 출연 피해율이라고 여러분께서 여기다가 쓴다고 해도 전혀 틀린 답이 아닙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몇 주가 피해가 됐나? 실질적 피해가 얼마나 됐나? 3만 주 기준으로 얼마나 피해가 됐나?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죠? 3만 주 기준으로 27,000주가 출연됐으니까 3,000주가 미출연됐네요. 3,000주가 피해된 거예요. 그러면 3만 주에서 3,000주 그러면 우리가 대충 암산으로 해도 몇 프로가 피해된 겁니까? 10%. 예, 10%가 피해된 겁니다. 이렇게. 그쵸? 10%가 피해된 거고, 그러면 재파정보험금 뭐나? 예,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35% 곱하기 표준 피해율 10%딱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계산기 여러분께서 공학용을 사용하든 일반용 계산기를 사용하든 미리 좀 이렇게 선택해서 하라. 제가 따로 이제 공학용 계산기는 어떻게 활용하고 일반용 계산기는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페다 뭡니까 안내되어 있으니까 글로서 그것을 여러분께서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 저는 일반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앞으로 1과목, 2과목 전 문제, 어떤 문제라도 다 일반용 계산기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재파정보험금 같은 경우는요, 자, 핸드폰은 그냥 간단하게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 갖고 그냥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억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1억, 전부 다 1억을 칠 이유가 없어요. 1억을 칠 필요가 없고, 그냥 만 정도만 치면, 내가 이거 만 단위로 계산한다. 예,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됩니다. 그죠? 곱하기 0.35 누르고, 곱하기 10%니까 0.1 눌러버리면, 눌러버리면 350이 딱 나와요. 나는 이게 만 단위로 구하고 있어. 예, 그렇게 계산을 했으니까 350만원. 이렇게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계산기를 쓰고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지금부터 계속 그것을 여러분께서 뭡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뭡니까? 활용을 하셔야 돼요. 시험장 가서 많은 지식을 공부해서 뭡니까?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뭐 한 개라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줄이고 또 뭡니까? 나름대로 여러분께서 계산하실 때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뒤에는 뭐 눈 감고도 여러분께서 뭡니까? 실수하지 않고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로 나왔죠. 예, 7회 때 또 이렇게 또 나왔네요. 요것도 15점 배점됐네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20점이 배점이 된 거예요. 요 재보험금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계산형 키워드에서 제일 먼저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공부할 내용도 별로 없으면서 이 정도 배점이 되고 쉽게 획득할 수 있는데. 그쵸? 예. 자, 보겠습니다.
벼에 관한 내용이네요. 조사님 참조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면 무조건 놓고 여러분께서 이 조건을 봐봐야 뭘 묻는지 모르니까 이걸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놓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는 물음으로 그냥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갖고 뭘 묻는지를 알아야 그걸 갖고 이제 조건을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문제 풀면 되죠. 그쵸? 예. 1번은, 제2항 재직파보험금과 경제학불금 지급하는 경우를 각각 서술을 하시오. 이건 뭐예요? 지급사유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급사유 여러분들한테 직접 메모해서 쓸 수 있도록,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반드시 재보험금 문제는 특별한 게 없어요. 제2항 재직파보험금, 경제학불금 보험금, 그리고 재파종보험금, 재정식보험금, 딸랑 그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를 하면, 뭡니까? 위양집합 불능보험금, 수학불능보험금까지만 여러분께서 뭡니까? 지급 사유가 어떻게 되고, 보험금 산식이 어떻게 된다. 그것까지만 잘 쓸 수 있도록, 글로서 이렇게 쓸 정도가 되면, 입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께서 뭡니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것까지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양이 많지 않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2번은 제2항 재직파 보장과 경작불능 보장의 보장 종료 시점을 쓰세요. 이게 지금 뭡니까? 그렇죠. 보험 기간에서 제가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재정식 보장, 재파종 보장, 경작불능 보장의 보험 시기와 종기는 어떤 또 이런 것도 날짜가 한계일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바로 이거예요. 재보험금 문제가 매년 15점 내외로 출제되고 있는데 이거를 뭡니까? 여러분께서 공부하지 않으면 재보험금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떨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그 한도 안에 그 길 이내 보험사고 나고 재파종해야만이 보험금이 지급되지. 그 이후에 재정식을 해봐봐야 보험금 지급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거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네. 안 되네 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 뭘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보험 시기와 종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라는 거지. 제가 보험 시기 종기를 갖고 각 보장 방식별로 나눠서 제가 강의 진행한 이유가 뭐냐면 그 보험 시기 5점짜리 2년 3년에 한번 나올지 모르니까 그걸 암기하세요.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좀 우리 앞에서 1과목에 단답형 문제를 키워드를 공부를 했지만 그것이 대부분 다 계산의 문제 필요한 지식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입해서 강의를 진행했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2항 재직파의 보장 종료 시점은 어떻게 되죠? 예, 그래도 2항 한계일이에요. 예, 그 이후에 제2항 재직파 해봐봐야 변호사가 잘 될 이유가 없죠. 쉽게 말해서 7월 31일 이전에 제2항 하거나 보험사고 나갖고 재파종을 해야 되지. 재직파를 해야 되지. 한 9월 20일 날 가갖고 이거 나 제2항 했어요. 보험금 주세요 하면 됩니까? 9월 20일 날에 제2항 해갖고 배가 잘하겠어요? 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하다. 예, 보험 종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경작불능은 대부분 이제 소화 개시 시점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특이하게도 벼 같은 경우는 어떻다? 예, 그보다 훨씬 빠른 출수기 전까지만 딱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해준다. 예, 그거 좀 특이하다고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잖아요. 그것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혹시 이런 거 나올지 몰라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이 배점이 6점이네요. 보험금 구하세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도 계산형이니까 배점만 많을 뿐이지 너무 껌딱지예요. 제2항 재직파 보험금은 어떻게 됩니까? 예, 면적 피해율의 뭐죠? 예,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비율이잖아요. 그죠? 예, 면적 비율이 20%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했을 때 된다. 이건데, 자기부담 비율이 15%잖아요. 그러면 요 조건을 딱 이렇게 확인을 하죠. 자, 피해가 얼마나 났습니까? 피해가 피해 면적이 2,100이네요. 그런데 여기 다시 제2항을 한 면적이 얼마다 하고 조건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죠? 안 줬으면 이거
당연하게 이걸 다 전부 다 제형했겠구나 하고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면 돼요. 이거 갖고도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은 뭐죠? 예, 전원등급 처리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죠? 예, 출제자가 좀 잘못 문제를 냈더라도 당연하게 피해 면적을 전부 다 제형했으니까 보험금을 이렇게 과세해 했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2100을 피해 면적이라고 생각하고 가입 면적이 7천이죠? 예, 봐보세요. 가입 면적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쵸? 예, 실제 경작 면적이라고 아니에요. 그쵸? 가입 면적. 그러면 2100 나누기 7천이니까 0.3 나눠요. 30%가 피해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350만 원 곱하기 25%. 그죠? 이 곱하기 면적 피해율 30%.3 이렇게 딱 곱해져 버리면 262만 5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아셨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 갖고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요 봐보세요. 경작불능보험금 이렇게 반드시 물어요. 그쵸? 예, 경작불능보험금까지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경작불능보험금은 식물체 피해율이 70%가 65% 이상이 돼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요 문제 조건으로 파악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제양 이후에 식물체 피해 면적이 4,900이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서술형으로 하면 좀 다르게 할 텐데 이 출제원께서는 그냥 여기 요만큼 피해 났어. 그 이후에 또 다시 요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요거 제형을 다 했으면 실질적으로 7천 스퀘어미터에서 벼가 자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라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제이양된 이후에 식물 이제 따지고 보면 더 정확히 따지면 뭐예요? 그 출수기 전까지 이렇게 또 따지게 돼 있어야 되겠죠. 출수기 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거 없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 묻거나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이거 당연하게 출수기 전에 이만큼 피해가 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러니까 뭐 이 얘기되니까 저런 정도 처리해야 된다. 그런 거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문제에서 다 요 조건 갖고만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게 가장 뭡니까? 현명한 거예요. 시험장에 안에 시험 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의제기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주어진 조건 갖고만 문제를 풀어라. 그것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아셨죠?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했네. 그 얘기가 나오지 않으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방식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900이 현재 출수기 전에 피해 났다 칩시다. 과연 면적이 얼마요? 7천이죠. 그러면 4,900 나누기 49 나누기 70 해버리면 되죠. 예. 그러면은 70%가 피해가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요 다음에 그 신청을 했니 안 했니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신청했겠거니 이래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이걸 갖고 이거 뭐 신청을 안 하면은 경작불능보험금을 뭡니까 지급받지 못하는데 뭐 이렇게 또 뭐 따지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주어진 조건 갖고만 문제를 풀어라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70%가 뭡니까? 식물체 비율이 70%니까 당연하게 보험금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 자기부담 비율이 요 때 써먹으라고 여기 자기부담 비율이 딱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필요가 없죠. 이런 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이 몇 프로인지 상관없이 딱 뭐죠? 요렇게 그냥 줘버리는데 경작불능보험금은 보장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보장 비율, 그걸 이제 지급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15%는 얼마로 안개하라 그랬어요? 42%. 그걸 뭐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나누기 2 해갖고, 소수점 이하는 절산다. 뭐 이것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이거 42%, 그리고 10%는 45%, 20%는 가입하면 40%. 그거 그냥 기억해버리면 끝나는데 뭡니까 시험장에서 그걸 또 나누고 있고 빼고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를 하는 것이 훨씬 빠르죠. 42% 그럼 끝난 거예요. 예, 보험금은 어떻게 돼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42%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305 보험 가입금액이 350이죠? 350만 원 곱하기 0.42 눌러버리면 얼마입니까? 147만 원? 예,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렇게 해서 재보험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딱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8회 문제도 보겠습니다. 8회도 또 벼가 났네요. 그동안에 예전에 뭐 선배님 때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그 재보험금 문제가 나온 게 뭐냐면, 뭡니까? 벼, 제2양 재직파 보험금, 예, 그리고, 뭡니까?
양배추에 재정식 보험금, 마늘 재파종 보험금 그걸로만 맨날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제 그게 출제가 안 되고 이제 12회 때는 분명히 생산비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수확감소 보장에서 새로 도입된 품목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딱 느낌이 오시죠? 예, 매년 똑같은 문제. 예, 그것이 또 다시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만 한번 여기서 여러분께서 느끼시라고 같이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벼농사를 짓고 있는 가뭄으로는 일부 면적에 벼가 고사돼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제양을 이렇게 했나 봐요. 그쵸? 제양을 했는데 뭐가 없어서 경작면 일부만 제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요거를 딱 읽어보면 벌써 뭐죠? 예, 그렇죠. 피해 면적은 제양 면적만 피해 면적을 한다. 바로 그것을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을 것 같네요. 그쵸? 자, 이후 수확 전 대풍으로 도보 피해가 발생한 수확량 조사 방법이죠. 표본 조사를 하였으나 갑이 결과를 부리냐 전수조사. 요거는 뭐냐면 요 물음이 또 3번이 뭐냐면 수확감소 보험금을 구하세요. 요거예요. 3번은. 그런데 그 수확감소 보험금은 원래 2과목의 문제인데, 뭡니까? 요 보면 2과목이죠? 예, 2과목의 문제예요. 그쵸? 그런데 요것은 뭐죠? 1과목의 문제인데 2과목이 이렇게 출제됐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제는 다 이런 문제가, 요런 문제가 이제, 8회 때만 하더라도, 2과목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어떻다? 1과목에서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11회 때도 봐보세요. 1과목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죠? 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학감소 보험금에 관련되는 거는 이 과목 가면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얘기했다가 막 해보면 괜히 혼선만 오시니까 제가 가능하면 키워드별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나도록 풀 수 있도록 그걸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보험금 관련되는 물음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러면 이걸 볼 필요도 없다. 무조건 어디를 가라? 예, 이렇게 물음으로 오면 됩니다. 그래, 뭘 묻는 거야? 하고 딱 봐보면 제2양보험금의 지급 가능한 횟수. 이거 뭐예요? 예, 이래 그냥 이래 쓰면 돼요. 이게 바로 7회 때도 나왔어요. 지급 사유, 그죠? 거기에 보면 한 번 지급한다. 그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바로 그 문제가 또 다시 나온 겁니다. 예, 특별하게 뭐 어려운 문제가 나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2양보험금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그럼 제2양보험금을 구하려면 제일 첫 번째는 뭐죠? 그렇죠. 예, 면적 비율이 얼마인가? 그걸 구해가지고 가입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비율. 그러니까 제가 이 보험금 산식하고 지급 사유는 무조건 여러분께서 입을 통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장 가서 야 그게 뭐였지? 뭐 이거였어 하고 그래 막 떠올려가면서 풀면 시간이 늦는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시간을 뭡니까? 이런 데서 확보를 해야만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라도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한 게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풀지 이런 데서 시간 많이 뺏기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문제를 풀려고 하면 처음부터 그냥 포기하게 돼요. 아이고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는데 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냥 포기 이래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최대한 확보를 해놔야만이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더라도 다 그래도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그냥 그대로 딱 뭡니까 산식이 떠오를 정도까지 하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적 비율이 얼마인가를 구해야 되는데 딱 봐보면 뭐죠? 여기에 보면 피해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걸 전부 합니까? 7회 때는 그냥 제양 면적 이런 게 없으니까 피해 면적이 있고로 제양 면적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만 여기는 제양 면적을 따로 줬잖아요. 그쵸? 예, 줬으니까 요거는 뭐예요? 아이고 피해 났어요. 사고 났어요. 해서 가봐보니까 1000스퀘어미터가 피해 났다. 이걸 미리 조사해줘. 예, 전조사 2번 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조사해놓고. 그럼 제양은 다음에 답이 오겠습니다. 해갖고 제양 한 이후에 가봤더면 800스퀘어미터만 뭐죠? 예, 제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 피해 면적이 얼마 된다? 800스퀘어미터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조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 푸는 것을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면적 비율이 얼마입니까? 예, 피해 면적은 800인 겁니다. 그리고 뭐죠? 여기는 보면 실제 경작 면적, 가입 면적이 같이 돼 있지만 만에 하나 실제 경작 면적하고 가입 면적이 다를 때는 무조건 놓고 어떻게 알아? 이것도 따지면 계약상 변경하고 해서 결국은 다 동일하게 이 실제 경작 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것까지도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출전이 무슨 지금 그 대학교 뭐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몰라요. 그분들도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입 면적하고 실제
실제 경쟁 면적하고 다를 때는 뭘로 나누라? 가입 면적은 나누라. 요거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면적 비율은 뭐죠? 예. 그 피해 면적 나누기 보험 가입 면적이란 말입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요걸로 반드시 이렇게 나눈다. 그것까지도 여러분께서 미리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는 같으니까 아무런 문제 될 게 없지만 그렇죠? 그러면 8 나누기 25 하면 되나요? 8 나누기 25를 하면 얼마입니까? 32%가 피해된 겁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예. 가입 금액 얼마요? 300만 원. 이거 다 있잖아요. 그쵸? 예. 300만 원 곱하기, 제의양 재직화 보험금은 곱하기 25%. 그쵸? 예. 거기다가 곱하기 32%. 이렇게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입 금액 제가 300만 누르면 된다 그랬어요? 나는 많은 단위를 할 거야. 곱하기 0.25, 곱하기 0.32. 이렇게 뚝 눌러버리면, 24만 원이 딱 나옵니다. 여기까지 요거 계산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쇼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9회 때 나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회 때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나오는 거예요. 9회 때는 봐보세요. 또 이 5점 문제가 5점 배점으로 돼서 결국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2과목에서 나온 겁니다. 잘 봐보시면 알지만 1과목 나왔다, 2과목 나왔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1과목에서 나온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이런 것이 2과목에 계산 문제로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다른 여러 가지 뭡니까? 2과목에 여러 가지 문제 낼 수 있는 것이 뭐죠? 고정화돼서 출제된 거예요. 예. 어려운 문제는 잘 출제 안 되고 잘 공부하지 않았던 품목들은 출제가 거의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요 참조해서 물음에 답하셔야 했으니까 무조건 물음을 내려오시면 된다 그랬죠. 물음 보니까 1번은 마누의 재파종 전수조사 결과 1R당 출연주수 2,400주 이렇게 돼 있죠. 요것이 이제 변화가 됐다는 것을 딱 느낌이 오시죠. 10회 11회 문제가 다 뭐냐면 10R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죠? 재배 면적을 줘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출연됐는가를 파악해보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미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10R은 24,000주죠. 암산으로 해도, 그죠? 24,000주니까 결국 뭐예요? 피해율이 얼마입니까? 20%예요. 왜냐하면 6,000주가 출연이 덜 됐잖아요. 3만 주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20%다. 여기서 벌써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후조사의 1R당 3,100주니까 이거는 10R당 3만 주 이상으로 다시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 이거 지급 조건이 되죠? 그러면 재파정 보험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 얼마? 3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마늘은 35%. 거기다 표준치율 아까 전에 이거 딱 보니까 20% 피해됐네. 그 20%딱 곱해버리면 21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것을 여러분께서 못 푸는 분들은 안 계세요. 이런 문제를 시간을 정말 단축해 갖고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이론서에 있는 교재를 그대로 제가 오려붙이게 갖고 지금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가입 금액 친절하게 이렇게 다 표준 비율 이렇게 돼 있지만 절대로 이렇게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300만 원 곱하기 35% 곱하기 20%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돼요. 제일 마지막에만 21만 원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음은 양배추의 재정식 전조사 결과 피해는 500 스퀘어미터고 후조사 결과는 500이다. 그죠? 정식으로 대로 다 했네요. 보험금을 구하세요. 이래 됐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면적 피해율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면적 피해율. 그렇죠? 피해 면적이 500이죠. 그러면 가입 면적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가입 면적 정확하게 돼 있네. 그러니까 이게 출제원들께서는 대부분 다 실제 경쟁 면적 실제만 하는데 여기는 가입 면적으로 정확히 나온 거 보면 그냥 이론서의 내용 용어 쓰여진 그 사실 그대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충 암산으로 하더라도 25%죠. 그렇죠? 25%니까 어떻게 되죠? 그 자기 부담 비율보다 더 초과돼서 피해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재정식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 얼마? 200만 원. 그죠? 제가 그대로 눌러보겠습니다. 200 곱하기 재정식 보험금은 얼마요? 0.2. 20%를 지급하니까 0.2. 그죠? 곱하기 이게 몇 프로 있죠? 25% 있죠? 0.25. 그죠? 0.25 눌러버리면 10만 원 이래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단답형 5점짜리 맞추기 위해서는 참 진짜 정말 암기할 게 많지만 계산의 문제는 이렇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하지만 계산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60일 이상 무조건 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맞도록 계산형 문제만으로 60일 이상 맞도록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내용만 정확히 그 뭡니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그 기출문제 하나 이렇게 끝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10회하고 11회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뭐 이렇게 1시간 분량으로 그냥 막 꾸준하게 해서 이렇게 그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긴 내용을 중간중간에 끊었다 또 보셔야 되고 불편한 있을까봐 뭡니까 가능한 한 30분 이내로 제가 그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끊어도 어떤 때는 뭐, 야, 이게 30분이 될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막, 어떤 뭐, 원고도 없이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넘는 경우는 있지만, 가급적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30분 이내로 끊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또 한 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기출문제라든지 예상문제 풀 때, 이 부분은 진짜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죠? 시간과 상관없이 딱 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그 한 문제를 100%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예전만 하더라도 5문제, 6문제 막 해갖고 1시간 동안 막 떠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공부하고 나면 그 머릿속에 좀 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거는 한 문제 한 문제 따로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각각 뭡니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연결해가지고 기출문제 이제 뭐 오늘 풀이하는 거니까 10회 11회 문제 그대로 잠시만 쉬었다가 녹음해서 다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